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마가 제대로 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 해서 비가 주르륵 왔다가 깨작깨작 왔다가 잠시 멈췄다. 이게 습도 지옥 시작이죠. 습도 지옥. 예. 그래서 어저께도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래저래 고통스러워 하시고 괴로워 하시고 그러면서 막 무너지신 분들을 보이고 확실히 저희 방에서는 뭐 다들 딱히 말씀이 없으니까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200 몇 명 된 그 방에서 보니까는 그분들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서 참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이 좋았다. 왜냐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6개월의 기간을 병원에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고 수월하고 즐겁게 이겨냈던 그 경험 때문에 확실히 사회하고 병원하고 틀린 건 그거예요. 사회에서는 사회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계속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절에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 끼케야 나랑 똑같은 사람들. 그리고 제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술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 사람들은 술을 끊으려는 의지조차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그냥 혼자만의 착각과 우월감으로 좀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행운이 아니었나. 많은 분들이 진짜 특히나 이제 알코올 중독자 당사자분들이 몇 번 실패하신 분들이 저한테 신기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혼자서 어떻게 그거를 생으로 버티셨어요 그러는데 생으로는 아니죠. 병원에서 6개월을 있었다니까요. 병원 생활 6개월을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하되 그 병원 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나왔느냐가 그 인생의 향방을 확실히 가르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서 정말 잘 쉬었지만 쉰 것만 한 게 아니라 망가뜨려놨던 사회생활도 나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뭐 배식하고 청소하고 뭐 거기 있는 프로그램 활동 다 하고 운동하고 심지어 간병도 하고요 과외도 하고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했기 때문에 나름 뭐라고 해야 해 그냥 사회생활 적응하는 준비도 거기서 뭐 해왔던 부분이 저한테 이제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물론 태어나자마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병원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힘드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사회로 나와서 보니 평범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진짜 뭐 먼지만도 못한 존재 같아요. 너무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 자괴감 많이 들었죠. 비교하는 순간 저는 비참하니까 돈도 없어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생긴 게 훤칠해가지고는 막 그런 것도 아니야.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생긴 걸 가지고 뭐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뭐 그냥 좀 부족한 애가 있나 보다. 근데 좀 착해 보이는데 좀 아깝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냥 제가 혼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여튼 중요한 건 보면은 저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겨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저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저분이 너무 힘든 나머지 마음이 닫혀있고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 당장에 무인도 가서 1년만 살다 와 그러면은 갈 수 있냐는 거죠. 무인도로 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끊을 수 있어요. 자기 자력으로도 정말로. 근데 무인도 가서 1년 동안 뭐 어떻게 하고 지내다가 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은 힘들죠. 근데 솔직히 거의 술을 끊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회생활을 단절하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나를 술 마시게 하는 사람들 다 피해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거랑 무인도에 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의
무인도 생활을 해가지고 버텨내는 거랑 뭐 난이도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술을 끊는 거랑. 근데 저는 본래 자발적 아싸 스타일이고 히키코모리고, 예,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뭐 위기가 없었던 건 항상 아니니까. 예, 근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겨나가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자기가 그 장점으로 삼고 있는 그 극복 포인트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이었어요. 수많은 뻘짓들, 사고 쳐가지고 벌금 낸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뭐 저는 그냥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것부터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피토하고 건물에서 떨어져서 누워만 지내고, 그러니까 저만 다치고 아픈 거는 솔직히 별거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던 것들이, 그러니까는 뭐지, 제가 막 양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살았다는 게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 끊임없이 저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술에 대한 그거에서, 그 파블로프의 개인가?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한테 뭘 건들기만 하면 전기 충격을 막 줘버리니까는, 그거를 하면은 전기 충격이 있을 거라는 그게 세뇌가 돼서 그걸 무서워서 하지를 못하게 돼.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저를 그렇게 계속 가다듬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술에 대한 얘기 있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뭐 마시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마시고 나면 나중에 한 2주 후나 3주 후에 나는 이 시체로 발견되겠지, 바로 이런 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비가 오니까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는데, 좀 또 여러 가지로 샜는데, 제가 비가 오는 날을 정말 좋아했던 이유를 한번 저번에 살짝 설명드린 적 있죠. 일단 빗소리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습도가 높은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선천성으로 비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기 걸린 적은 없어도 콧물은 항상, 콧물, 가래 막 이런 걸 항상, 기관지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저도 이제 유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가 오는 날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개구리 마냥. 습도가 높으면, 그래서 비 오는 날 사람들은 꿉꿉하다고 하는데, 저는 덥지만 않으면, 온도가 높지만 않으면 꿉꿉한 그 습도가 높은 상태도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 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비염 때문에. 습도가 높으면 비염이, 좀 별로 안 심해지니까. 근데 뭐 여튼 초등학교 때 정말 학교를 울면서 다녔다,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막 신승훈이 막 그비처럼 나도 노래 가사 중에 막 그런 노래도 있듯이, 정말 비가 올 때마다 마음껏 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좋았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아주 잘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제가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고 텐션 높고 막 활기차고 이제 너무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 이면에는 저는 항상 울고 있었거든요. 항상 슬퍼하고 있었고, 어릴 때는 항상 머릿속에 전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좋아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거 좋아하고, 또 그 대학가요제에서 대상 받았던 그 내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그런 것처럼 그런 노래 좋아하고, 저는 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평범하게 꿈을 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녔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그냥 뭐 남들하고 너무 많이 달랐고,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면은, 제가 책을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주제가 주어지면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거를 가지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뭐 여튼 이 얘기가 또 왜 나왔죠? 네. 비가 올 때마다 그냥 좋아해요.
비가 오면 개구리 튀어나오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슬픔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좀 성격이, 그러니까 좀 확실히 또라이인 게, 그루미해진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축 처진다고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자체를 안 싫어해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 항상 그런 마인드로 다녔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막 왕따도 당해보고, 이지매도 당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그 시절에 항상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뭔가 침울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면은, 세상이 재미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향에도 돌아온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때 당시에는 항상 외로웠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저한테는 편안함을 줘. 이거 생또라이죠. 근데 당연히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울증이 푹 와가지고는 정말 자살 직전? 그리고 식욕부진으로 이제 밥도 안 먹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고독사의 길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야 지금이야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무조건 아침이면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항상 거의 뭐 매일같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럴 일은 없는데, 근데 이것도 저도 진짜 아슬아슬한 거는 저도 여기서 딱 뭐 하나가 끊어져서 하다못해 출근만 안 해도 그날 하루는 정말 다르죠. 그거를 계속 연속한다 그러면 저도 어느 순간에 또 우울증에 빠져서 어떤 짓을 할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건 확실해요. 제가 재작년에 그렇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 쓰러진 거 보고 집구석에서 그러고 혼자서 막 어떻게 하면은 조용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부분 때문에 술은 안 마실 수 있었어요. 피해 주고 싶지 않으니까. 피해를 줘도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때 3개월 동안 15kg 빠졌었거든요. 움직이지 않고도 심지어 외출도 안 해서 하루에 500보 이하로 걸었어. 정말로. 아예 움직이지를 않아서 거의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그거예요. 양심.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없으면 술도 못 끊어요. 양심이 그리고 바람도 섞여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술 안 끊고 그냥 빨리 천국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살 것 같으면 술 끊는다고 뭐 국가적으로 뭐 크게 이익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씨여서 제가 이제 비 오는 날은 왜 그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늘 영상 남기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가 텐션이 높은 상태로 있어야지 편안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침울한 상태가 편안한 상태라고 느끼고 그냥 그 상태를 이제 좋아하지만 근데 그게 언제 위기를 이렇게 불러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 평범한 그것만 상태였으면 좋겠어 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나만의 나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그거는 결국 그 환경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안 나와도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는 직업이잖아요. 막말로 까놓고. 근데 매일 나오는 이유는 저도 처음에 여기서 사람들하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저 처음에 좋게 보지도 않았어요. 뭐 저렇게 한 3개월도 안 돼서 다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라는 사람의 이제 집 면목을 아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면은 항상 저를 반겨주시고 뭐 먹을 거 있으면 항상 같이 나눠 먹고 뭐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맛으로 나오거든요. 일단 아무리 집구석에서 힘들고 외롭고 막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그래도 회사만 나왔다 하면은 막 응원군이 이만큼이 막 석훈이 왔어. 심지어 제가 신입 시절이 되게 제가 막내 시절이 길었는데 이 나이에도 심지어 45이라는 이 나이에도 그런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출근을 하면 베베 그러면서 반겨주는 누나도 있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쨌거나 여기서 지내면서 뭔가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 생각 하나가 저를 그러니까 저를 지키기 위한 그게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꼴리는 데를 살면 결국엔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거다라고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경험을 얻은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에서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령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내가 더 해주려고 해야지 결국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를 제가 그걸 계산한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는 결국엔 그게 그렇게 돼요. 저한테 친구로 남는 사람들도 뭐겠어요? 제가 뭐 맨날 뭐 달라고 하고 막 그러고 다녔으면 저라는 사람하고 여태까지 연락하고 지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 제가 그분들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게 있겠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예요. 결론은 양심을 가지면은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술도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양심 없고 진짜 사악하고 진짜 이건 뭐 진짜 막 인간 말종인 것 같은 사람도 술 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저는 그런 분들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술 마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서 살았었을까? 그거를 내가 다 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다가올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나도 한번 양심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좀 각오를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역시나 평상시와 다름없이 꼰대 소리였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긴 것만큼 확실한 꼰대라서. 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날씨가 이제 많은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